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의 신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안양시와 의왕시 사이에 군포시가 있어요. 그래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 서로 그렇게 막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죠.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상으로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군포시에는 현대 아이파크와 대우 푸르지오가 있죠. 현대 아이파크는 2007년도에 지어졌고 대우 푸르지오는 2004년도에 지어졌죠. 그래요. 두 아파트들의 신용평가를 구해봐야 되겠죠. 연이자율에 입각해서 우선 신용평가를 신용등급을 구해봐야 되겠죠. 방정식에 넣으면 연이자율을 구할 수 있죠. 현대 아이파크는 3.13%, 대우 푸르지오는 2.86% 나와요. 대우 푸르지오는 한 등급 떨어지는데 현대 아이파크는 글쎄요, 뭐 두 등급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좀 애매해서 다른 아파트를 조사해봤어요. 삼성마을 4단지와 레미안 하이어스를 조사해봤어요. 최근에 지어진 거죠. 삼성마을 4단지에는 최근 4년간 월세 거래가 없었어요. 레미안 하이어스는 월세 거래된 게 있죠. 2020년 8월에 1억 원에 135만 원에 거래됐어요. 30평대죠. 84.97제곱미터면. 그리고 2020년 7월에 8억 8천만 원에 매매가 됐어요. 그래서 방정식에 입각해서 연이자를 구하면 2.08% 나와요. 그럼 세 개를 평균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한 등급 떨어진 거죠. B등급이에요. B등급. 그리고 수익률에 입각해서 그래요. 신용등급을 구해야 되겠죠. 현대아이파크는 2016년 12월에 3억 5,800만 원에 거래됐는데 2020년 9월에 5억 1,800만 원에 거래됐죠. 그래요. 1억 6천만 원 올라서 44%가 올랐어요. 그런데 대우 푸르지오는 2016년 12월에 3억 6,900만 원 거래됐는데 2020년에 4억 5천만 원에 거래됐죠. 8,100만 원 올랐죠. 21% 올랐어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요. 44%면 B등급인데 대우 푸르지오는 21%니까 C등급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것도 구해봤어요. 딴 아파트들 봤어요. 삼성마을 4단지는 2016년 10월에 4억 4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2020년 9월에 5억 5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1억 1천만 원 올랐죠. 25% 올랐죠. C등급 같기도 하죠. 근데 레미안 하이어스를 보면 2016년 12월에 5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2020년 9월에 9억 1천만 원 올랐어요. 3억 4천만 원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59% 올랐어요. 그러니까 군포시는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20%대가 있는가 하면 40%대, 50%대도 있죠. 하여간 평균을 구하면 그렇죠. 수익률에 입각한 등급도 B등급이죠. 군포시 신용등급은 BB등급이에요. 아파트 가격 격차도 심하죠. 그래요. 201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면 오래 안 됐는데 그래요. 9억 1천만 원 하죠. 싸진 않아요. 뭐 서울로 치면 뭐 201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는 많이 비싸겠지만 그래도 뭐 군포시도 싸진 않죠. 그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비싼 아파트가 9억 1천만 원 살 바에는 서울에는 아파트 사는 게 낫죠. 등급이 서울이 AA 등급이니까. 그래요. 비싼 아파트는 메리트가 없고 저가 아파트가 메리트가 있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한 4억대 5억대면 살 수가 있죠. 그래요. 위치를 잘 고르면 상승률도 괜찮죠.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한 44% 올라가죠. 그리고 2007년도면 얼마 안 됐잖아요. 아파트가 2007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는 동작구에서는 한 14억 하죠. 메리트가 있어요. 교통도 편하고
그래요. 용인시보다 싸죠. 구리시보다도 저렴하고. 그래요. 근데 아파트를 좀 잘 골라야 되겠죠. 현대 아이파크와 대우프루지오는 가격대가 비슷했죠. 4년 전만 해도. 현대 아이파크는 3억 5,800, 대우프루지오는 3억 6,900만원. 근데 4년 전이니까 가격차가 확 나버리죠. 현대 아이파크는 5억 1,800만원, 대우프루지오는 4억 5천만원. 그래요. 좀 잘 골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석해보면 알 수 있겠죠. 따로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군포시는 BB 등급이에요. 좀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요. 군포시 아파트는 평균 37.82% 올랐으니까 투자 수익 등급은 B등급, 군포시 신용 등급은 BB 등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경기도에 연천군이 있죠.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은 거죠. 그래요. 연천군 어딨나요? 동두천 위에 있죠. 383도 보이죠. 383. 그래요. 연천군도 있어요. 연천군에도 아파트가 있죠. 대한민국에 아파트 없는 곳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모든 지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회 구성원들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려고 하면 안 되겠죠. 성미 모닝파크는 2006년도에 지어졌고 명정은 1995년도에 지어졌죠. 그래요. 둘 다 이렇게 방정시가 입각해서 연이자를 구할 수 있죠. 성미 모닝파크는 4%, 명정은 6% 나오죠. 다 세등급 떨어지죠. 그래요. 서버 세등급 떨어져요. 그 신용등급은 D등급이에요. 그래요. 또 수익률이 입각한 등급을 구할 수가 있죠. 성민 모닝파크는 2016년도에 2억 2천만원 거래됐는데 2020년에 2억 3천만원 거래됐어요. 1천만원 올랐죠. 4.5% 올랐어요. 명정은 2016년도에 1억 3,500만원 거래됐는데 2020년 6월에 1억 4천만원 거래됐어요. 4% 올랐어요. 그래요. 수익률이 입각한 등급은 몇 등급인가요? 29.82% 아래면 C등급이라 했죠. DC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 등급은 C 등급이죠. 연속 신용 등급은 DC 등급이 되죠. 그래요. 연천군도 이상한 데 아니에요. 이상한 데 아니에요. 잘못된 거고. 연천군도 찾아보면 언급이 안 됐지만 보세요. 이 명정 같은 거 보세요. 월세가 보증금 1,000만원에 40만원이죠. 월세 40만원이죠. 그리고 2020년 6월에 9천만원에 거래됐죠. 물론 이건 59평형이죠. 그래요. 괜찮죠. 9천만원에 사면 괜찮아요. 이것도 한 2천만원만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럼 한 6천만 대출 받아야 되겠죠. 보증금 1,000만원 빼고. 그럼 부담 안 가죠. 월세 얼마인가요? 1년에 540만원이죠. 400만원, 480만원이죠. 그럼 10년이면 4,800만원이에요. 2천만원이면 200% 수익 나는 거죠. 월세만 따지더라도. 그럼 명정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올랐어요. 한 10년, 한 14, 15년 전에, 여기도 한 6천만원 밖에 안 했어요. 6,800 이렇게 했죠. 그래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 2천만원으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괜찮죠. 2천만원 가지고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 10년 들고 있으면 한 수익률이 한 200%에서 300% 나죠. 2천만 원 투자하면 그게 한 8천만 원 되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그래요. 연천군 영정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요. 연천군 이렇게 잘 안 나오네.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165세대. 그래요. 보면 도서관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한 9천만 원 투자하면 한 2천만 원으로 살 수 있죠. 2천만 원 투자하면 살 수 있는 아파트죠. 한 6천만 원 대출 받고 현금보다 낫겠죠. 2천만 원 현금 넣어놓고 있어봤자 현금 들고 있어봤자 예금금리 1%밖에 안 되잖아요. 많이 주는데 차봤자 한 2% 받아도 1년에 얼마인가요? 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명정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정에 투자하면 1년에 20만 원 받을 거 한 달에 40만 원 받는 거죠. 그래, 한 달에 40만 원 받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요. 연천군은 DC 등급이라 했죠. 그러면 이제 다 신용 등급을 알게 됐죠. 신용 등급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경기도의 신용 등급을 다 매겼죠. 그래요. 신용 등급 표죠. 종합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경기도에서 가장 신용 등급이 높은 등급은 뭔가요? BA 등급이죠. 서울보다는 한 단계 아래죠. BA 등급에는 뭐가 있나요? 성남, 과천, 하남, 용인, 구리, 광명이 있죠. 그래요. 공통점이 뭔가요? 용인은 좀 약간 다르죠. 성남, 과천, 하남, 구리, 광명은 다 서울 인접이죠. 구리, 하남, 성남, 과천, 광명. BA 등급이죠. 용인 빼고. 그래요. 근데 인접해 있다고 다 BA 등급은 아니죠. 광주는 송파구하고 인접해 있음에도 그래요. BA 등급이 아니죠. 왜 그런가요? 인접해 있다는 거는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광주는 청량산으로 인해서 교통편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BA 등급이 못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요? 구리, 하남, 성남, 과천, 광명에는 서울 수요자가 많다는 거죠. 또 서울에 직장이 있는 이들이 많겠죠. 서울 수요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접해 있어도 광주는 안 올라가잖아요. 교통이 불편하니까. 출퇴근이 어렵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다 BA 등급은 아니죠. 고양, 김포, 부천 이런 데는 인접해 있지만 BA 등급이 아니죠. 그래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봐야 되겠죠. 분석해 봐야 돼요. 용인도 분석해 봐야 되겠죠. 용인. 그래요. 경기도에서도 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건 어딘가요? DD 등급 평택, 안성, 여주, 가평. 평택, 안성, 여주,
가평, 거의 경기도의 가장 최외곽에 있죠. 서울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죠. 결국 서울 수요자가 적어질수록 등급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접근하기 어렵겠죠. 그래요. 서울 수요자가 실수요자. 그래요. 과천, 광명 이런 데는 실수요자들이 사는 거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요. 서울이 실수요자가 접근하기 편한 곳이 등급이 높죠.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등급이 낮죠.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요자가 실수요자가 잘 안 사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뭐 끝자락에서 추천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도시가 발전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인접한 지역, 특히 이제 성남, 과천, 하남, 구리, 광명 이런 데는 서울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서울 아파트를 못 살게 되면 그래도 조금 저렴한 서울을 벗어난 지역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성남, 과천, 하남, 구리, 광명은 서울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제 비비등급 부천, 남양주, 김포 이런 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거죠. 의왕 이런 데도. 그래요. 아주 최외곽만 아니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서울 인접 지역은. 그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면 기본적으로 성남, 과천, 하남, 용인, 구리, 광명 이런 데 다 안정된다는 거죠. 부천, 남양주, 김포 이런 데 다 안정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도시가 자체적으로 발전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울로 인한 영향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말은 또 경기도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이 중요한 거예요. 등급표를 보면 대본에 알 수 있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